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오후 3시 46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계석을 사이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보고 악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이 10cm의 경계석을 넘어 김 위원장과 북측 판문각 쪽으로 20걸음 정도를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으로 넘어가도 되겠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영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6년 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리선을 넘어서 가신 것은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영단의 그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So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자유의 집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정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3자 회동의 첫 장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유의 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5분 정도 예정됐던 정상회담은 53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다시 북측으로 돌아갔고 두 정상은 김 위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자유의 집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향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으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첫 북녘 땅을 밟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We went and met at the line, and in meeting at the line, I said, "Would you like me to come across?" He said, "I would be so honored," and that's the way it worked out. 김 위원장과 함께 남쪽으로 넘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up Chairman Kim," and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평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하면서 새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회동 자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보통의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마음까지 표했습니다.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But we've developed a great relationship. JTBC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That's good. I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a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If Your Excellency I'm take okay a with step it. forward, you will be the I'd be first very U.S. president to proud. cross I'd be this very line.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예. 네. 보통 이제 지난번 남북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요. 네. 이 중계를 할 때의 화면은 음성이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중계를 보고 있을 때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을 했던 그래서 녹화를 해서 추후에 공개하는 화면을 보면은 저렇게 그 음성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텍스트로만 공개가 됐던 내용들 직접 목소리로 들으니 또 새롭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보자마자 my friend라고 하면서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면서 반가움을 좀 표시를 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함께 넘어볼까요라고 제안을 하자 이제 김 위원장도 한 발자국 건너면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는 미국 대통령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다라면서 또 이제 반기는 그런 모습을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기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짧은 시간 만남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2분 동안만 인사만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 회담 시간은 두 사람의 역대 회담 중 가장 길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유의 집에서 따로 만난 시간만 무려 53분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때는 38분, 올해 2월 두 번의 하노이 회담 때는 각각 29분과 35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만족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환담을 했고 세부적인 상황은 실무진을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실무 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 회담 시간만큼 두 정상이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그렇다면 53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현재로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마치고 활짝 웃는 표정으로 북측으로 돌아갔는데 당장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내실 있는 회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자유의 집 문이 열리고 새 정상이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넵니다. 원한다면 아무데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절벽을 참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활짝 웃는 얼굴로 깜짝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북미 정상은 2분 정도 만날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단독 회담은 5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내외신 모두 북미 정상 만남이라는 제목을 북미 3차 정상회담으로 바꿨습니다. 회담에선 실질적인 진전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웅을 마친 뒤 기자단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인 타결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We're going to do a really comprehensive good deal. Nobody knows how things turn out, but certainly this was a great day. This was a very legendary, very historic day. 또 앞으로 북미 간에 이뤄질 실무 협상의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팀의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2차 회담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결과물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어제 오전 7시 5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백악관과 청와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며 인사라도 나누면 좋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백악관 참모들과 청와대는 진위를 알기 위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상, 미디어 환경상 불가능. 한미 양측이 모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5시간 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북한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로 호응하면서입니다. 최 부상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분단선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양국 관계의 진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찬 참석 대상자였던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모습도 만찬장에 보이지 않으면서 북미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비건 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은 그 시각 판문점으로 향한 겁니다. 미국 측은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간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해 DMZ 회동을 위한 실무 접촉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판문점에 간 비건 대표 일행은 북측 인사와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Chairman Kim wants to do it. I'd like to do it. It's very complicated from the standpoint of logistics and security and lots of other reasons.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까지도 이처럼 알듯말듯한 표현을 이어갔지만 북미 정상의 회동은 이미 정해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 허 기자, 일단 오늘은 정식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깜짝 만남이었던 만큼 약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만나는 시간도 다른 정상회담보다는 짧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했고 올해 2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영어로 정상회담을 서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는 기자회견장에 서밋이란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정상이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상회담이란 표현 대신 정상 간 만남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약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만난 시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싱가포르 때는 하루 동안 오찬까지 포함해서 모두 4시간 45분 동안 만났고 2차 하노이 때는 1박 2일 동안 만찬을 비롯해서 모두 7시간 정도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에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총 67분 동안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한 시간만 따로 따지면 53분으로 다른 때보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길게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만난 시간뿐 아니라 이 만남이 알려진 것도 정말 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정상회담은 실무진이 미리 협의를 한 뒤에 충분히 회담을 할 시간을 벌어둔 뒤에 발표를 하는데요. 네. 1차 때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은 96일 전에 알려졌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는 건 33일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2차 때는 베트남에서 만난다는 게 22일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어제 오전 7시 5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알려졌는데 트윗 이후 약 32시간 만에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밝히기로는 정식 제안 사실은 어제 오후 늦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네, 또 사실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은 합의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 회담 이후에는 뭐 문건으로 남긴 건 없는 걸로 좀 취재가 되고 있죠. 네, 오늘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얼어붙었던 북미 대화를 다시 이어간다는 데 방점이 있는데요. 1차 정상회담 때는 이 센토사 합의가 발표가 됐고 2차 때는 이 초안까지 마련이 됐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돼 발표된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예 따로 양측이 문서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정상회담은 단독회담 그리고 확대회담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두 번과 달리 이번에는 통역을 제외한 다른 배석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회담장에 인공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개양했는데 이건 앞선 1, 2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의 흔적, 분단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는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큽니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단의 상징이고 또 이렇게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 때부터 판문점을 회담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30일 트위터의 회담 후보지로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판문점이 제3국보다 대표성을 띠고 있고 중요한 장소인지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악관 참모들이 경호와 의전상의 이유를 들어 말리면서 무산됐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은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열렸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유의 집은 보통 회담장으로 이용되는 곳은 아닌데 이번에는 미국이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해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이 관리하는 평화의 집은 꺼렸다고도 전했습니다. 판문점 우리 측에는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북측에는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는데 보통 평화의 집과 통일각이 회담 기능을, 자유의 집과 판문각이 연락 기능을 맡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로 회담장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동선도 고려 요소였습니다. 자유의 집과 군사분계선의 거리가 10여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 측은 한국군, 미군, 유엔군이 관리하는 자유의 집이 판문점 북측 지역 건물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 경호에도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협의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의 집에서 개최된 그 사실은 북미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정부의 그런 어떤 협조에 의해서 미국 측의 이런 요구를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면서 길게는 몇 달씩 끌던 회담장 선정이 만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측 자유의 집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미국 측 경호원과 북한 측 경호원이 의견을 나눕니다. 각자 위치도 정해지지 않은 듯 계속 자리를 이동합니다. 정상회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경호 문제가 만남 직전까지도 조율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첫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나 2월 베트남 하노이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는 중계 카메라 영상 역시 심하게 흔들립니다. 포토라인을 정해놓지 못해 사진 기자들의 동선도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이번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자체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H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전격적으로 성사된 회담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가파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미 만남이 트럼프의 과감하고 독창적인 접근 방법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북한의 매체인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만남을 담은 16분 분량의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어제 우리 언론이 새 정상을 잡은 것과는 카메라 각도가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도 눈에 띕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눈 새 정상은 회담장으로 함께 향합니다. 북미 회담이 끝난 뒤에도 다시 만나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TV가 회동 하루 만에 공개한 기록 영화 속 장면입니다. 16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군사 분계선까지 배웅하는 모습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우리 언론의 카메라가 기자와 경호원들에 가려 잡히지 않은 장면입니다. 악수를 한 뒤에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시 서로 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회담 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과 인사하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순간은 천천히 돌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북미 두 정상이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봉과 회담에 진정한 성의를 가지고 참가하여 조미 관계 개선 의지를 잘 보여준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어제 남북미 새 정상의 만남은 어떤 정상회담보다도 준비 기간이 짧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취재진과 경호 담당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소리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정상회담에서도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촬영 장비를 든 외신 기자들이 자유의 집을 향해 달리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Guys, everyone needs to back up. The shot is not here right now. The shot is going to be him walking. 군사분계선에 나란히 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한 기자들이 시야를 가리자 외신 기자들이 날카롭게 항의합니다. 두 정상이 자유의 집 쪽으로 걸어오자 북한 경호원들이 취재진을 몰아냅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동선이 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Where are they going? Guys, move to the. Where are they going? Don't. They're going straight. I can't move. They're going straight at. 가까스로 자리를 잡자 기습 질문이 이어집니다. 카메라 앵글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소리를 지르는 취재진도 있습니다. Hey, 트럼프 프레지던트! 남북미 3자 회동이 시작되고 겹겹이 둘러싼 경호를 뚫기 위한 실랑이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영상을 찍는 북한 기자와 이를 제지하던 미국 관계자가 균형을 잃고 서로 얼싸안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회담장인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취재진과 막으려는 측의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샴 신임 백악관 대변인도 이 과정에서 몸에 이곳저곳 멍이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 was a lot. I know. You really got it fast. I pissed off the service. Yeah. God. So we pulled it. 외신 기자의 카메라에는 한숨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첫 키워드는 공권력의 힘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공권력을 얘기합니까? 어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정말 갑자기 이루어졌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화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방송 카메라가 그랬습니다. 방송 카메라 모습을 잠깐 보면 정말 정상들을 촬영한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고 있고요. 좀 어지럽더군요. 예. 실제로 어제 생방송에 투입됐던 JTBC의 한 PD는 6개로 송출되는 현장 화면을 계속 보고 있다가 하루 종일 어지러웠다라고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할 때도 전혀 정제되지 못한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 옆에서 뒤에서 비켜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정상들이 있을 때는 이미 카메라의 동선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촬영 기자들이 앞에 있는 사진 기자를 비켜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물었더니 사실 어제 만남은 어디서 몇 시에 만날지도 또 포토라인 설정도 전혀 협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화면들이 다 흔들렸는데요. 안정적인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잠깐 해당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처음 군사분계선을 만날 때 카메라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촬영 각도로 누가 찍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바로 왼쪽에 두 정상이 만날 때 왼쪽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좀 더 이제 다른 사진을 하나 보면요. 카메라에 다리가 있습니다. 흔히 트라이포드라고 하는데 지금 왼쪽에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삼각발. 삼각발입니다. 들고 찍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지대를 놓고 찍은 겁니다. 그런데 저 영상은 어디에 나왔냐? 바로 백악관 트위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앞서 저 카메라맨 옆에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이 있었던 걸로 봐서 백악관 관계자로 추정이 되고요. 또 못지않게 안정적인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는 조선중앙TV가 찍었던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잘 찍었네요. 그렇습니다. 북측에서 찍은 건데요. 북측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측 기자들이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몸싸움 없이 어떻게 보면 공권력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촬영이 북측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여간 이런 모습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 나타내 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정상 간 회동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장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어떤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상 있기 힘든 모습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적대국이었던 북미가 저렇게 사실상 경호가 힘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경이롭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진 하나를 보면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주영훈 경호처장인데요. 저 혼잡스러운 상황에서도 일단 위치 선정은 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이색적인 장면인데요. 지금 앞서 영상에도 나왔는데 미국 측 경호원들은 북쪽을 향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다음에 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뒤편으로 있는 딱 봐도 북측 경호원으로 보이는 호위사령부 소속들은 남측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서로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상대방 쪽을 향해서 막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온라인에서 눈에 띄는 영상도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잠깐 보면 왼쪽이 북측 경호원인데 잠깐 다시 보면 손으로 툭 치자 오 하면서 잡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로 뭐 아는 사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번째 남북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혹시 구면이 돼서 친해진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 대개 경우 통역사들도 해당 분야나 상황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고 통역에 나서곤 합니다. 정상회담의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게 불가능했던 것이 엊그제 갑작스런 판문점 3자 회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의 통역은 만점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방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자 북한의 통역사는 망설임 없이 영어로 이어봤습니다.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용단의 그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말할 때 가만히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도 This is an expression of his willingness to eliminate all the unfortunate past and open a new future. 통역사가 전한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김 위원장의 등을 두드립니다. 북한에선 세 차례의 북미 회담 때마다 다른 통역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의 통역사는 앞서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 등 행사에서 통역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외무성 소속의 김모 씨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역사는 순발력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으로 돌아간 직후 한미 정상이 즉석으로 연 기자회견에선 원고 없이 이어지는 발언을 빠짐없이 옮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Thanks to President Trump's bold proposal, this historic meeting had taken place. 청와대에 파견 나온 외교관 최경훈 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문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기 전에도 최 행정관이 곧바로 알아듣고 카메라를 물립니다. 최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때부터 통역을 맡았으며 어린 시절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